성장성 특례 상장 라파스가 빼빼로데이에 상장을 합니다. 라닉스와 올리패스 이후에 상장하는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태껏 여러가지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상장 초기에 운이 좋아야지 이런 식으로 불꽃놀이가 나오지,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은 종목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선 성장성 특례 상장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상장 이후에 6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 대비 일정 이상 떨어지게 된다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런 책임들이 다 있고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10% 있기 때문에 말만 들어보면 정말 좋은 종목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기관과 정규시장에서 신규 진입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리패스나 라닉스나 경쟁률이 수백 대 1이고 청약 받는 사람들 대부분 목적이 적으면은 수십조, 많아봤자 수백조일 텐데 청약 받는 사람들 목적이 첫날에 그냥 시세를 주면은 차익을 챙기는 게 목표이고, 물량이 큰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공모 투자자 대상이라면 이 성장성 특례 상장이 90% 가격을 보장해 준다는 게 큰 소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 분위기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규 상장주의 분위기는 첫날부터 강하게 상한가로 직행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첫날 상한가는커녕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규주가 상하한가가 30%로 늘어나면서, 이게 예전에는 15%였는데 30%로 늘어나면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리고 다른 먹을 것들이 많아서 묵직한 돈들과 세력들이 몰리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상장하는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은 구주주의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주주의 물량이 포함되지 않는 종목도 성적이 좋진 않지만, 이 구주주의 물량이 없다 하더라도 힘든데 구주주의 물량까지 포함돼서 상장을 합니다. 이 구주주의 물량은 전부 첫날 먹고 도망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첫날에 기관 폭탄 물량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구주주의 물량까지 나와버린다면 개인의 역할은 구주주와 기관 폭탄이나 받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분위기가 다 안 좋습니다. 예전에 신규 상장의 분위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JS&D가 첫날에는 좀 예전 분위기를 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첫날에 이렇게 9%까지 오를 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전에 신규 상장을 보는 느낌이었지만 그 뒤로 한 방에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ITM 반도체에서는 이것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처음 거래가 된 이후에 거래량이 확 죽어버리면서 지금 이틀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은 전부 이 첫날에 잠깐 반짝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라파스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파스는 의료용 패치인 마이크로 리들 전문 기업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 쪽에 속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상장을 했더라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보면은 제약 바이오주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장을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녹십자 웰빙이 있는데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저가, 무조건 제약 바이오라 하더라도 오르는 게 아닙니다. 오르는 종목만 오르지 내리는 종목은 끝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라파스를 당연히 성장성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장했던 라닉스와 올리패스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라닉스와 올리패스의 주가를 보면은 라닉스가 처음에 정말 핫했습니다. 7,000원에 시작을 해서
이 11,000원까지 엄청난 시세를 주었고, 저도 이것 때문에 재미를 많이 보긴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까지 계속해서 변동을 주다가 이제는 다 해먹었는지 힘을 잃고선 지금 신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리패스가 첫날부터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반등했을 때 이때 엄청난 시세를 주었지만 이것도 제약 바이오 쪽에 속하는데 엄청난 거래량, 이 처음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많이 나온 거래량이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정말 큰데 이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또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이고 이게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올리패스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최근에 반응을 주었던 이 24,000원 지점, 이 24,000원 지점을 회복해야지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4,000원 정도를 회복하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라닉스가 희망 공모가가 8,000원에서 1,500원. 희망 공모가보다 확정 공모가가 훨씬 낮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이 약해서 기관의 경쟁률도 정말 낮습니다. 라닉스가 51대 1, 그리고 올리패스가 11대 1. 기관들의 이 특징이 다른 이런 종목들은 경쟁률이 1000대 1이 나올 때까지 서로 청약을 넣지만 이 성장성 특례 상장에서는 청약을 잘 넣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 라파스가 기관의 경쟁률이 200대 1이 나왔는데 이 라닉스와 올리패스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관의 경쟁률은 차라리 낮은 게 좋습니다. 낮으면은 공모가가 일단 뻥튀기가 안 되고 확정 공모가가 이 하단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관이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 라파스도 상장을 해보면 알겠지만 기관들이 아마 첫날에 전부 팔고선 도망갈 겁니다. 올리패스와 라닉스를 보더라도 첫날에 기관들 다 도망갔죠. 라닉스도 다 도망갔습니다. 이 라파스도 높은 확률로 기관들이 전부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물량 100만 주 정도를 일단 감당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 주식수가 820만 주. 그리고 여기서 좀 골치가 아픈 게 유통 가능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공모주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구주주입니다. 59% 물량 중에 구주주가 46%,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구주주 물량입니다. 이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상장하는 종목마다 구주주들이 주식을 안 팔 수가 없습니다. 팔기 위해서 상장한 건데 안 팔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 물량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전체 물량이 다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중에 일부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엄청납니다. 기관의 물량과 이 물량을 합쳐서 이 전체 물량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성장성 특례 상장이 주가가 일정 하락하면은 90% 가격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일반 투자자에 해당됩니다. 혹시나 이 점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5만 주만 보장해준다고 치면은 이 경쟁률을 봤을 때 개인의 경쟁률이 800대 1. 지금 다 개인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보통 신규 상장이라면 기관의 경쟁률이 높아야지 이걸 보고 따라서 붙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성장성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공모로 받은 물량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게 하락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이 경쟁률은 이 종목의 좋고 나쁨을 가릴 수가 없고 그냥 투기성 물량들, 그냥 서로 물량을 받아서 최대한 뻥튀기가 될 때 팔고 나가기 위한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ITM 반도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장하는데 청약을 넣어서 재미를 보는 경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 상장 분위기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고 힘도 거래량도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ITM 반도체일 경우에는 첫날에 이렇게 기간이 들어왔으면 그래도 최소한 양봉까지 올려놓고선 거래량이 이거 배 이상 되면서 좀
엄청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그 다음날도 고점을 뚫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힘을 잃고선 그냥 한 방 챙겨놓고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정말 약한 상태이고 이 라파스도 과연 상장을 해서 시세를 줄지 확신이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이 물량과 구주주의 물량 이거를 전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주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이 라파스는 장 시작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2만원에 상장할 경우에 이게 확정 공모가가 2만원입니다. 2만원에 상장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1600억 이상이 될 텐데 여기서 10% 20%만 뻥튀기가 되어도 시가총액이 2천억 가까이 됩니다. 요즘 신규 상장주에 안 그래도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 되면은 정말 무겁습니다. 이 자이에스 앤디도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구주주가 거의 없는데 첫날부터 매물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주주의 물량이 없는데도 순수 기관의 매도만으로도 이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500억. 이 자이 S&D보다 시가총액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도 훨씬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 중에 유통 가능한 물량도 악성 매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날부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의 가격 보장은 이 25만 주를 위한 보장이고 이거를 빼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종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 중에 셀리버리가 있는데 이게 1호 기업입니다. 이게 1호이고 라닉스가 2호, 이게 3호, 그리고 상장하는 라파스. 신기하게 라닉스랑 이름이 비슷하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셀리버리가 최근에 대박이 났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또 상장하고선 시간이 지나서 2만원에서 8만원까지 급등하는 등 엄청나게 대박이 났습니다. 당연히 이 라닉스나 올리패스나 그리고 라파스, 셀리버리와는 상대도 안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셀리버리만 보고 투자한다면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상장했던 만약 셀리버리를 따라갈 것이면 업종 상관없이 이 라닉스가 여기서 시간이 지나서 만원을 뚫고선 엄청난 시세를 주었을 것이고 올리패스도 여기서 엄청나게 좀 처음에 고점을 뚫어서 엄청 좋은 그림을 그려줬을 텐데 둘 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특례 상장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셀리버리도 상장 초기에는 폭락을 했습니다. 이 시가가 32,000원 그리고 잠깐 시세를 주었다가 첫날부터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32,000원에서 2만원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쉬지도 않고. 이거는 32,000원에서 2만원이 됐으면은 거의 40%가 폭락을 하는 건데 반토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대박이 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박이 날 줄 알았다면 여기서 무한 추가 매수를 했을 것이지 이렇게 주가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파스의 대응 방법은 일단 처음으로 공모가에서 시작하는 것.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보면 공모가 근처에서 상장을 해도 힘을 받지가 않습니다. ITM 반도체도 공모가 근처에서 상장을 했는데 힘이 없었고 최근에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좋아봤자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시세를 주다가 무너지지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라파스도 이 공모가인 2만원에 시작을 하여서 일단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은 자진해서 이 기관 투자자와 구주주의 물량을 받겠다는 겁니다. 시초가에 들어간 필요는 없고 일단 확실한 상승은 기본이고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당연히 시작하면은 거래량은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상장주든 간에 처음에 시작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고 그 거래량이 일정 수준 유지가 되면서 호가창이 정신없을 정도로 거래가 된다 싶으면은 그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된다고 치고선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할 때 아니면 시작하고서 눌렸다가 고점을 뚫어줄 때 돌파 매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매매나 아니면은 거래량이 계속 붙지 않는다면 둘째 날부터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첫날에 셀리버리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올리패스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셀리버리와 올리패스 둘 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라닉스만 첫날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라닉스가 분위기가 좋을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시가총액 670억 정도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분위기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이고, 라파스는 시가총액이 이거에 거의 3배 정도의 상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래량이 지속되는지, 호가창이 진짜 활발한지, 그리고 상승 중인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첫날에 무조건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날에 이 올리패스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가총액이 훨씬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무턱대고 시초가에 사다가 구주주와 기관의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루에 10% 이상의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확실한 상승,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란 이 3분당 봤을 때랑, 그리고 호가창에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거래량이 정말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 시작하자마자 말고 시작하자마자 시간이 지났어도 정말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 그냥 시작할 때만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뚝 끊겨버린다면 진입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해서 약간의 변동성을 주면서 고점을 뚫어줄 때, 신규주는 고점 돌파가 정말 강합니다. 고점을 한번 돌파하면은 쉽게 단타로 먹을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